안녕하세요. 해운영혼의 진이아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 주시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포트폴리오의 완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플러스 아츠 학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준태, 그리고 이제 작가명은 준코리아라고 합니다. 작가명, 예, 신선합니다. 네.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네. 다 포트폴리오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할 때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사진 딱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뭐 사실 좀 그건 좀 약간 그래 보이긴 한데 본인들이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하고 작가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하고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뭐 그냥 사진으로 내면 되지 않나요? 그죠. 이제 사실 학교에서 얘기하는 네. 게 뭐 딱히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주어지지는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거를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줄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라. 예, 프리젠테이션 혹은 이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핸드폰으로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렇죠. 명품이에요. 명품.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알맹이만 이렇게 해서 주는 거 하고 그걸 예쁜 포장지에다가 싸가지고 주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갖다 핸드폰으로 조명도 없이 아니면은 제대로 된 조명을 안 치고 제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쁘게 조명을 치고 작품의 특성을 살려서 촬영을 해서 보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나 때는 나 때는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9년에 그때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CD로 뭐 사진을 담아서 보냈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근데 CD 말고 그 당시엔 프린트를 해서 보냈어야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원본을 갖다가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슬라이드룸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마련한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사진을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원작보다 사진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조작을 하고 합성을 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만든 작품이 100%짜리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제가 하는 역할은 작품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서 그거를 200%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저희 그 송년회를 했는데 행운권 뽑기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그 여러 상품들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가져가라 했는데 포장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는 그 상품은 끝까지 남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비싼 거였거든요. 약간 완전 확 감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시는지 한번 우리 작가님의 어떤 스킬 내지는 노하우 약간 공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개를 해도 못 따라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품을 크게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이제 2D 작품이 있죠. 2D 작품이란 종이에 그린 그림 그리고 또 캔버스에 그린 그림 그런 걸 2D 작품, 평면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3D 작품이 있어요. 막 3D 모델링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입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간단하게는 스culpture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인스톨레이션 좀 더 규모가 큰 설치 작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뭐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만드는 또 작업이 그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가장 정확한 거는 원본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명을 갖다가 그 조명 이제 설치 방법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원본과 가장 흡사하게 만들 수 있는 조명을 설치를 해놓고요. 그 후에 예를 들어 그림의 톤이 조금 낮다. 뭐 연필로 너무 이제 얇게 그렸다, 연하게 그렸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정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진하게 끌어올리고 색감이 너무 세츄레이션이 좀 낮다. 그럼 그건 채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원칙은 원본과 똑같이지만 이제 제가 촬영을 할 때는 원본보다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물론 허용 범위 안에서 작업한다 보시면 되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모든 머테리얼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쓰는 게 어떤 아이들은 뭐 석고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왁스를 쓰는 친구도 있고 라이터들을 갖다 겹쳐가지고 작업을 만드는 친구. 라이터를 재료는 정말 어디서 구했을까? 그거를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죠. 물론 그거를 이제 나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작업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반사가 되는 재질도 있고 반투명 재질도 있고 투명 재질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명을 만들 때 그 머테리얼의 가장
잘 맞는 조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쓰는 조명은 지금 실제 필드에서 쓰고 있는 가장 좋은 장비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팡팡 터지는 플래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속광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영화 촬영장에서 쓰이는 데도라이트랑 그 조명을 또 준비를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호박등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전체를 다 밝혀주는 그런 조명의 계열이에요. 조명의 종류는 이제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작업에 가장 잘 맞는 조명이 무엇인지 한 번에 나오지가 않아요. 작품 하나를 찍기 전에 한 하루 정도, 하루에 수 있을 정도는 조명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조명이 이 작품을 200% 살려줄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수고가 많이 들어가네 진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예전에 아주 초반에 찍을 때는 촬영장에서 뭐 쓰는 말로 뚝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장에 팡 쳐가지고 그냥 다 밝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의 특성이 살아나질 않아요. 아이들이 어쨌든 대학에 가는 중요한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각각 작품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매년 제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이들이 우리 작가님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네요. 저도 이제 발전을 하고 아이들도 발전을 하고 그래서 서로한테 좋은 그런 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들은 전부 다 이제 합격해서 미국, 영국, 명문권, 미대에서 거의 뭐 1, 2, 3위 다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종합대간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의 합격된 작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작품이 공룡 작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밝은 조명 안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학생과 충분한 상의 하에 이렇게 조명을 살린 멋있네요. 작업으로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공룡이 살아있네요. 정면 포함해서 뭐 측면, 그 다음에 작품의 디테일. 보통 찍게 되면 전체 샷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디테일 샷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또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라든지 머티리얼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을 이제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해가지고 한 세트를 그러면 만들게 하나 작품을 찍을 때 몇 컷 정도를 찍으시는 건가요? 코스는 정말 다른데 보통 200컷 이상은 찍어. 아유, 똑똑하다네요. 그리고 이제 많이 찍을 때는 뭐 1000컷 이상 들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촬영할 때 성격 자체가 조금 이제 피곤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제 뭐 다른 촬영자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게 되면은 그 중에서 구도가 1도씩, 2도씩 바뀌니 또 작품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학생이 저한테 그냥 맡기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이 동의를 하면은 같이 촬영을 들어가고, 셀렉션 자체도 학생이랑 같이 일단은 학생이 마음에 드는 컷들을 고르게 되면은 거기에 중복적으로 제가 또 마음에 드는 컷을 골라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최종 파이널 컷이 되는 거고, 편집할 때도 이제 색감이라든가 구도, 뭐 레이아웃 같은 부분들을 학생이랑 같이 충분한 논의하에 최종 이제 작품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이 만들었던 우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우산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작품일까요? 이제 우산인데 사실 보면 이 우산에는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빛이 나오는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바닥에 놓고 찍게 되면 또 이 분위기가 안 나와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근데 이제 출연을 좀 이제 별로 부끄러워하는 학생이었어 가지고 실루엣으로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담아봤고요. 그리고 학생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일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예를 들어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그거를 갖다 그림만 딱 찍어 놓으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손바닥만한 그림인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손이라든가 학생의 얼굴, 신체 부분을 같이 이제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이 그림이 이만큼이나 크다, 내가 이만큼이나 공을 들였다, 그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작품을 제출할 때 이게 얼마 크기 작품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서 보내나요? 그럼요. 이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룸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작품 제목, 그다음 제작한 연도, 사용한 머테리얼들, 작품의 사이즈, 이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미술학원 부분에서 저희 김현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걸 저희가 DOP라고 불러요. Description of Portfolio 해가지고 부르는데 그 부분까지 학원에서 다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은 사실 걱정할 게 크게는 없지. 그렇군요. 작품을 완성했는데
작품을 완성한 후에 이렇게 사진 작업하고 뭐 이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보통? 개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제가 소요되는 시간이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편집까지 포함해서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 작업처럼 좀 긴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짜리도 있어요, 사실. 그건 이제 스톱 모션 들어갈 때. 스톱 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랑 같이 저는 촬영 잡고 학생은 디렉팅하고 애니메이팅하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스톱 모션을 학생이 직접 하나요? 네, 보기만 해도 저걸 어떻게 하지 맨날 항상 저희도 이제 스톱 모션이 매년 많지는 않은데 이제 애니메이션 가는 친구들 중에서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간 학생이 지금 뭐 카라츠 엑스페리멘탈 애니메이션 가가지고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멋있네요. 네. 어쨌든 뭐 보니까 딱 이거를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의 어떤 차이가 사실 좀 극명한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만 해파리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해파리가 또 그림자가 필요하지 있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 나오게 사람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공중에 띄웠느냐? 저희 천장에 이제 렉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낚싯줄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아까 뭐 라이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라이터 여기 있네요. 이제 많은 라이터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이제 스컬처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역시 밋밋하네요. 작업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플레인한 조명 밑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될 때는요, 이렇게 라이터가 보여주는 그림자의 색깔이 있어요. 그럴게요. 그 그림자가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살아야 되고 반사라고 해야 되나요? 투명하게 이제 비치는 거 그런 거를 살려야 될 때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제 클로즈업 샷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심도라고 이제 하는데 초점이 맞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을 갖다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가 있게 확실히 멋있네요. 레이어가 있게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판에다가 노력으로 패턴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갖다 길게 이어붙이는 작업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레이어로 기획한 작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촬영할 때 레이어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중간에 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목표로 잡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게 이렇게. 멋있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밝은 조명 밑에서도 한번 들어가고 어두운 조명 밑에서도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영상이 최종입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은 제가 그 링크로 한번 이제 보내서 한번 감상하실 수 있도록. 뭐 이거 외에도 정말 보여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 작업을 예쁘게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후반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그 심사하시는 선생님들께 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하나가 이제 뭐 안 중요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이제 사진 찍을 때 하는 얘기가 일단 원본이 좋아야 되고 모델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후보정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조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일단 베이스는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그런 거는 이제 뭐 도덕성에 일단 위배가 되고 학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들도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학원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미술학원 지하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해 놓으면은요, TA 선생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지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제가 이제 촬영을 들어가고 그냥 봐야 되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다시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저희 한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 촬영까지 결국 파이널레이션 하는 데까지 그냥 한 건물에서 다 끝낸다, 원스톱으로.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보고 아이들도 그걸 너무 좋아해요. 이제 외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갖다가 이제 뭐 외부 스튜디오에서 찍어와라, 아니면 네가 그냥 대충 배경지 내려놓고서 거기서 찍어라 하게 되지만, 그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면은 저희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필요한, 정말 이제 아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후반 작업에 대해서 우리 그 작가님 모시고, 작가님 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또 더 디테일한 얘기 한번 초대를 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